대구와 군위, 영천, 의성이 맞닿아 있는 곳. 곳곳에 팔공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경상북도 군위를 찾았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 입가에 지금 웃음 보이시죠? 제 군위를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왔었는데 작은 도시지만 알차게 볼거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만 열심히 쫓아오시면은 군위군의 핵심적인 여행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후삼국 시절 왕건이 고려군사의 당당한 위세를 느끼며 이름지었다는 군위. 팔공산의 산세가 기세등등하게 펼쳐지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감성 충전 힐링 트레킹을 떠납니다. 여기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걷기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서 제가 또 이런 데 놓칠 리가 없죠. 한번 둘러볼까요? 군위에 들어서 처음으로 발길을 멈춰 세운 곳.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인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며칠 사이 내린 가을비를 흠뻑 머금은 창평지의 모습은 보는 순간 군위 여행의 설렘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창평지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은 자연 친화적으로 수목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오르막 없이 평탄해서 가볍게 걷기 참 좋은 길입니다. 여기 길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좋은데요? 저수지 따라가지고 평탄하게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앞에 주차할 때도 있어서 장시간 막 운전하다가 잠깐 산책하고 가기도 좋네요. 그리고 이 앞에 저수지도 멋진데 지금 이 앞이 대박이에요. 지금 논뷰라고 하죠, 보통. 노란색 들판이 제 앞으로 쫙 펼쳐지는데 이야, 이 여행 시작부터 막 설렘을 또 안겨주네요. 도시에서의 복잡다단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 일상의 작은 선물들을 주고 싶을 때 찾으면 더없이 좋은 고장. 오늘 군위에서 떠나볼 감성 충전 힐링 트레킹 코스는 팔공산 둘레길 9구간을 시작으로 주변의 걷기 좋은 길들을 따라 천천히 둘러볼 예정입니다. 우선 팔공산 둘레길 9구간의 출발지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가을볕을 머금은 푸른 소나무들이 여행객을 반겼습니다. 와, 여기 휘어진 소나무들이 참 멋진데요. 이곳에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군위 유일의 국보가 숨겨져 있어요. 푸릇한 소나무 숲길 사이로 조금 더 걸어볼까요? 와, 그리고 여기 계곡이 흐르는데 이 계곡의 나뭇잎들이 가을 됐다고 다 붉게 물들었어요. 시원하다. 청명한 가을바람이 시원한 계곡을 따라 유유히 흘러 우리의 마음까지 맑게 어루만져주는 듯합니다. 극락교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비로전과 모전 석탑. 그리고 팔공산 비로봉 한 줄기가 뻗어내려 이룬 암벽. 그 절벽 동굴 안에 만들어진 군위 3존 석굴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와, 지금 암굴 사이 작은 틈으로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제가 지금 군위군의 자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아미타 열애 3존 석굴이 나타났는데요. 국보 제10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962년에 지역 주민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석굴인데 멀리서 바라봐도 그 부처님의 인자한 기운이 막 느껴져요.
석굴 입구는 원지름 4m 정도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양옆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서 있는데요. 경주 석굴암보다 1세기 앞서 만들어졌지만 뒤늦게 발견되어 제2석굴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문이 닫혀 있네요. 부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유적 보호를 위해서 지금 앞까지 갈 수는 없네요. 삼존석굴 앞에서 차마 발길을 돌리기 아쉬웠던 사람들은 암벽에다 자그마한 소원들을 빌었나 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암벽에 동전을 막 끼워 놓으셨어요. 저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다 보니까 이제 소원을 비시면서 이렇게 끼워 놓으신 것 같거든요. 와, 되게 많은데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삼존석굴 옆 암벽에 동전을 붙이며 오늘의 여정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길 빌어봅니다. 덤불로 뒤덮여 있던 삼존석굴을 처음 발견한 이후 마을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 도량을 지켰다는데요. 그 공덕 때문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이곳은 큰 소실 없이 지금의 모습으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풍경이 참 고즈넉한데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은 아니라서 홀로 좀 여유롭게 둘러볼 수가 있네요. 조금은 아쉬운 마음에 주변 산책길을 걸어봤는데요. 기분 좋은 온도와 바람이 함께하고 유유히 흐르는 계곡물이 뒤를 따르는 길. 지금 여기 딱 앞에 보이는 풍경이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힐링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고풍스러운 정자도 있어가지고 과거로 약간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요. 저기 사이로 폭포가 보여서 저긴 정말 비밀의 폭포 같아요. 발길을 닿는 곳마다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넘치는 군위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 봅니다. 사실 여기가 803 둘레길 9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코스인 한밤마을까지 한 발 한 발 가보겠습니다. 되게 예쁜 마을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또 기대가 되네요. 어느 한 곳 비껴가는 곳 없이 가을볕이 선명하게 물들어가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걷는 기분. 이 벼 익어가는 것도 되게 예뻐요. 지금 조금 살짝 일찍 왔는데 조금만 지나면 여기 완전히 황금들판으로 변하겠죠? 제 옷 색깔처럼. 아, 그리고 바람이 살살 불면서 그 사이를 헤집고 가는 소리도 아름답습니다. 가을 바람을 싣고 파도처럼 밀려드는 풍경. 가을 들녘은 이미 황금빛으로 일렁입니다. 군위 부계면 대윤리에는 집집마다 야트막한 돌담들이 두련두련 옛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마을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전통 마을, 한밤마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대구에서 팔공산 허리로 연결되는 구불구불한 한티제를 넘어가면 나타나는 천년 전통의 한밤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고풍스런 고택과 마을 전체를 감싸 안은 돌담길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지금 한밤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마을이죠.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역사가 무려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950년쯤에 여기 부리몽 씨의 한 선비가 여기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현재는 부리몽 씨의 집성촌이 된 거죠. 돌담은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데요. 봄에는 푸른 이끼가 기어오르고 노란 산수유가 담 위를 물들이고 가을에는 붉은 산수유 열매와 노란 감이 담을 넘어와 계절마다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이 한밤마을의 이름의 유래도 참 재밌는데요.
이 팔공산 북쪽 산기슭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밤이 길었다는 의미로 한밤마을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다니신 거죠. 이렇게 딱 짚어가면서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집까지 가는 이정표가 된 거죠.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밤마을 옛 돌담길은 하부가 넓고 상부가 다소 좁은 형태를 보이는데요. 곡선형의 매우 예스러운 골목길의 정취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 돌담길을 걸으시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대체 많은 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는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1930년도에 이 마을에 엄청나게 큰 수해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당시 93채나 되는 집들이 유실되고 이재민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팔공산자락에서 떠내려온 이 돌들로 돌담을 쌓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이 마을을 재건하시게 된 거죠. 지금은 아름다운 돌담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풍파를 견뎌내고 세월이 빚어낸 걸작이기도 합니다. 돌담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곳, 한밤마을 중앙에 자리한 대윤리 대청입니다. 와, 마을 한가운데 대청이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대청이네요. 엄청 커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사람이 짓고 세월이 어루만진 기품이 느껴지는 대윤리 대청. 과거 이 일대에 사찰터가 있어서 대청에 대종각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초기 건물로 임진왜란 한때 소실되었다가 1632년에 중창됐는데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대윤리 대청 바로 옆에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윤리 대청 옆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고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300년 된 집이라고 해요. 근데 전혀 의심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이 고택을 지은 나무에 억겁의 세월이 켜켜이 막 쌓여 있습니다. 사랑방인 쌍백당과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안채가 인상적인 남천고택. 이 고택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특한 집 구조입니다. 여기 대청에 앉으니까 주변에 팔공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이 고택은 대부분 북향으로 집을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팔공산을 넘어가지고 한티제 가산산성을 넘어서는 길을 이기지 못한다고 북향으로 대부분 집을 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택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한 게 흥할 흥자 구조로 만드셨다고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2층에 그 창문을 낸 다락도 참 인상적입니다. 기품이 넘치는 고택에서의 하룻밤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는데요. 이 풍경 속에서 지금 차 한 잔 마시니까 조선시대 약간 선비된 기분인데요. 30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남천 고택.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함이 고택 곳곳에 묻어납니다. 한밤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 바로 대윤리 송림인데요. 전국 10대 마을 숲에 선정될 만큼 100여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숲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이 마을 주변에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들이 훈련을 했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조차도 역사의 현장인 거고요. 또 앞에 보시면은 재밌는 조각이 하나 있는데 솥대 같이 생긴 거 가장 위쪽으로 오리가 조각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 이 마을이 수해를 입었었는데요. 다음번에 수해를 입더라도 오리처럼 꿋꿋하게 살아남으라는 의미로 저 오리를 조각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만들어져 수많은 시골 사람들의 발이 되었던 중앙선의 역사 중 한 곳, 바로 화본역인데요. 작고 아담한 시골 간이역, 기찻길 옆을 한번 거닐어 볼까요? 이 화본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 정치가 그대로 남겨진 역인데요. 우리나라 철도 마니아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서울에서 하루 2차례 정도 기차가 오가기 때문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2024년이 되면은 철로가 이설되면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2024년 이전에 오시면 좋겠죠. 그 옛날에는 증기기관차가 다녔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디젤 엔진을 단 무궁화호 기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장날에 사람들이 북적였다면 지금은 아름다운 화본역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죠. 이 화본역이 워낙 오래된 역이니까 예전에는 증기기관차가 다녔겠죠. 그래서 그 시절의 유산인 급수탑이 지금 앞에 있는데요.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해주던 급수탑. 급수탑 역시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식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국 여러 역 중에서 급수탑이 남아있는 곳은 화본역과 경남 밀양의 삼랑진역을 포함해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역시 내부도 굉장히 높은데요. 오, 목소리가 울린다. 좀 들리시죠?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작품도 있네요. 이 군위가 삼국유사의 도시다 보니까 급수탑 안에도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작품 2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 앞에 있는 작품은 설화가 시작되다라는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린하고 나비가 막 날아다니죠. 기린은 이 군위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인각사에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이 설화를 멀리 이제 전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 이 작은 창에도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급수탑에서 삼국유사를 펼치다라는 제목의 작품이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꼬마 숙녀가 고양이와 함께 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논밭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계절에 따라서 이 소녀가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겠죠. 이제 소녀가 바라보는 작은 창 너머로 발길을 돌려 화본마을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을을 계속 걸어도 벽화가 끊이질 않아요. 이게 이련 스님이 여기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대성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삼국유사에 관련된 설화다 전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딱 잡아가지고 벽화를 그린 게 인상적이네요. 마을 한켠에 또 굉장히 예스러운 건물이 있는데요. 화본역 관사라고 하네요. 예전에 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여기서 묵으셨던 거죠. 근데 2010년부터 관광객에게 공개를 한대요.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길을 따라 걷다 발견한 옛 화본역 철도 관사. 1938년부터 운영된 화본역 근무자의 관사로 지어진 건물로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 것만 같습니다. 화본마을에는 곳곳에 고인돌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는 고인돌을 만지면 무병장수하고
후손에게 덕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와, 마을 끝자락에 엄청 큰 회화나무가 있네요. 여기 잠깐 쉬어갈까요? 이야. 와, 이 회화나무가 엄청나게 큰데 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화본마을을 이렇게 내려다 봤겠죠. 마을의 역사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이 회화나무가 또 제가 알기로는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심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이 주변에서 큰 경사가 있었겠죠. 무더웠던 지난 여름, 황백색의 꽃을 피우던 회화나무는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또 한 번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는 황금들역 사이길을 따라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조용한 시골 마을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엄청나게 화려한 영화가 아니라 되게 주인공이 소소한 힐링을 찾고 그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여행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가서 무조건 엄청난 걸 봐야 되고 막 거대한 걸 봐야 되고 이런 강박이 약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 논밭 따라 걷기만 하더라도 이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순간들이 되거든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조차도 여행의 하나의 조각이 되는 거죠. 뚜벅뚜벅 황금들역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영화 속에서 보던 혜원이의 집이 나오는데요. 낮은 담장에 둘러져 있는 대문 없는 집.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랬듯 잠시 일상을 벗어나 소소한 행복과 쉼을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여전히 혜원이의 집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이유가 영화 속에서 혜원이 그런 대사를 해요. 이 감이 꾸덕꾸덕해지면은 겨울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 혜원이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익혔다면은 저는 여행을 통해서 이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쌀랑하게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또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올해 정말 무더웠잖아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찾아왔다는 걸 이렇게 또 알게 되네요.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을 간직한 시골집. 잊고 있었던 추억의 조각들을 맞춰가며 군위에서 나를 위한 온전한 쉼을 느껴봅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군위를 여행하고 또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는 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압도적인 볼거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소한 순간들도 하나의 여행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여행지를 차근차근 여행하시는 것도 여행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였네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 어디선가 피어오른 선선한 바람이 짙은 가을 내음을 전해옵니다. 풀냄새, 흙냄새, 벼들이 익어가는 소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을이 스며든 이 계절. 여러분들도 군위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